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은 양전환을 했는데 상승폭을 더 키우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잠시 한 뒤에 지금 다시 하락 전환을 했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공방을 양시장 모두 벌이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코롱인단 1분기 영업이 26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5%가 줄었다. 실적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1분기 영업이익 48억 원 흑자 전환이 지금 됐다라고 하면서 저점에서 밑골이 달고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는 것으로 포착이 조금 전에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 시즌에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이 나온 뒤에 어느 정도 선방만 하면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시장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참 종잡기 어렵다 하실 겁니다. 저희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시장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종목 상담 하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신 뒤에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이용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함께 해주시는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지금 잘 달려요. 네. 이 정도면 뭐 지금 하락폭 다 만회했고요. 생각보다 더 세다라고 보여질 정도인데 어떻게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시장에서의 큰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오히려 좀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밀릴 듯 밀리지 않는 이유가 뭐 크게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로는 상당히 좀 많은 유동성이 좀 풀려 있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고객 예탁금 자체도 뭐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뭐 저가 매수 세력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공매도에 있어서의 제한 조치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공매도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는 밀릴 듯 하면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이슈와 재료성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고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특이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버티는 만큼 종목 장세와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이슈와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을 좀 한 번에 좀 여쭤본 뒤에 바로 상담 들어가는 건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나 아니면 이슈들 굵직굵직하게. 첫 번째로 좀 저희 봐야 잠깐 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요. 급하게 그러니까요. 받았었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태원 쪽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싶어요. 진짜 네. 위험해요. 위험하긴 지금. 그 왜 가가지고 좀 갈 거면 좀 조심스럽게 좀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교육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오늘 개장 방송 때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오늘 강하게 흘러갔던 그런 이유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뭐 EDGC나 시젠, 랩지노믹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들 기업들을 좀 몇몇 기업들을 좀 확인을 실질적으로 좀 해봤었어요. 대표적으로 시젠이라는 기업을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2분기 때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종목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비싸게 매수한 가격이 13만 9천 원으로 좀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고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우선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1차적인 상승 시대는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21선 자리대를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죠. 4월 16일 기준이에요. 이 저점 자리대를 깨지가 않는다라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권역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10만 원 자리대를 안착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 그 잠자리대의 12만 5천 원 자리대까지 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 때까지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 놓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EDGC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똑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랩지노믹스가 좀 더 대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못 올라간 기업들도 좀 있어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 한 2주 전쯤에 탐방을 갔었었는데 매출이 몇백억 안 되는 기업이었었는데 그게 계약한 것만 1,000억이 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실한 그런 재무 구조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편입을 안 했었는데 방송에다가 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리 안 좋은 그런 기업들 같지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2분기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점은 찾아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주목해야 될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극과 극으로 좀 갈렸습니다.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소부장 섹터죠. 소재, 장비, 부품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이에요.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들어갈 거냐, 아니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분할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쓸 거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 경험상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온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부장 쪽의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좀 언급을 서울경제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뭐 14,000원대 그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소재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장비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원익 IPS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8,000원 밑에서 사면 28,000원 밑에서 사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국내에서 사실 원익 IPS랑 견줄 회사는 없습니다. 장비사 쪽에 탐방을 가보고 해도
원익 IPS를 능가하는 장비사들은 제가 못 봤어요. 그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에선 견줄 부분들이 없고요. 견준다면은 미국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그런 상황인데요. 원익 IPS는 삼성의 투자의 최대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비메모리 쪽과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삼성 쪽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종목군들을 놓고 봤을 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테스라는 기업도 있죠. 보니까 오픈 채팅방에 몇몇일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 나왔죠.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온라인 교육지라든가 혹은 진단키트라든가 헬스케어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 놓고 그 기업을 산다라면 정말 좋은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라면 보통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면 편안하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같이 시장이 밀리는 흐름들 속에서는 소재, 장비, 부품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조정받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오랜만에 게임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웹젠이라든가 NC소프트, 네오이즈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니 해도 게임의 대장주는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가 이제 75만 원짜리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게임주 쪽의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이라든가 성장 기대감 여전히 충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모처럼 만에 웹젠이라든가 네오위즈 뭐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항상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따라다닙니다. 그 따라다니는 부분들이 중국 쪽이에요. 중국의 판호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올 건데, 만약에 게임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 중국에 대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판호 개방 얘기, 이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건 테마성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까지 아마 연결 기준은 실적 발표가 다 나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보게 되면 웹젠이라든가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넥슨GT 또한 마찬가지고요. 조이시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은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윗꼬리가 없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긴 박스권역을 뚫고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으니까 2만 원 이하 권역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좀 봐도 좋겠지만 그 이상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아마 제가 오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판때기를 어떻게 보는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원고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시장 판때기를 보게 된다라면 모든 아마 HTS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시장 지도입니다. 시장 지도를 보게 되면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은 제한적이에요. 올라가는 섹터들과 빠지고 있는 업종들이 보일 거예요. 가장 강한 업종이 지금 현재 음식료업과 통신업이에요. 통신업 해봤자 세 종목밖에 없죠. SK텔레콤, KT, LG U+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통신주 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별로 보더라도 파랗게 되어 있으면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죠. 붉게 물들면 좋죠. 그럼 서비스 업종과 의약품 쪽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서비스업 쪽, 의약품 이쪽만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섹터별로, 테마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맹신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뭐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의료기기 쪽, 디지털 컨텐츠 쪽, 이쪽이 좀 강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오전장이 일찍부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보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흐름들, 즉 시세를 쫓는 흐름들을 좀 많이 따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보지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61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1선 자체가 수급선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61선은 추세선이라는 또 별명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61선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수급이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61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6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종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56번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삼성 SDS 14만 5천 원에 비중 10%. 여기도 지난주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종목 괜찮죠? 예, 14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저는 상당히 좀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전 대표적으로 삼성이고, 그중에서 삼성 SDS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3월 달에 좀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SDS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관점보다도 일단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0% 비중에서 14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는 한번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배짱을 좀 한번 부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된다라면 25만 원, 26만 원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큰 저항대예요. 저는 이 자리대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끌고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이 밀려 내려오거나 삼성 SDS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빠진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까지 왔다라면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 왔다라면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S 전략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창 2,711원에 비중은 20%. 이게 대북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어제 대북 관련주들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한창 이 개별주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한창도 이 테마 붙었다 저 테마 붙었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예. 많이 올랐다가 급락을 했어요. 사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또 터졌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번에 일부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2,7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2,71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짧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로 좀 봐줘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 때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야지만 3,000원대 초반까지 갈 수가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창 이야기 듣고 왔고요. 에코프로 BM 72,500원에 비중은 25%. 올 초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뒤에 이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는 2차 전지도 지금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예. 2차 전지가 급등을 했던, 연초에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테슬라 모터스가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편승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2차 전지의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평균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움직였던 부분들은 삼성과의 협업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한 번쯤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한 차례의 상승 시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날 이 테슬라 모터스 공장을 다시 가동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좀 말 많고 좀 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약한 흐름들이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72,5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25%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유 있게 좀 끌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시장 점유율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수주잔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게 되면 LG화학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삼성 SDI 그만큼 추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삼성 쪽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에코프로 BM이 소재가 됐든 뭐가 됐든 편입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받는 날까지 보유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넓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바이오랜드 바로 갈게요. 28,500원에 비중 80%. 이분 많이 싫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2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뭔가 카더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쫓아가신 거겠죠. 네, 일단 추격 매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재료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상장 관련해서 SK 쪽과 SK 바이오랜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만 보게 되면 별거 없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놓고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고 올해 1월 달에 터졌고요. 3월 달에 터졌고 요번에 또 터졌어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요거는 제 판단에는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28,500원에서 수익이 일정 부분 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보기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5일선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5일선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80% 비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정고점 자리대일 거예요. 한 27,000원 정도 대, 그 정도 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SK바이오랜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통신 5,500원에 비중은 10%. 현대통신은 처음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예, 5,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 일단 사셨네요. 상당히 좀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또 최근에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 판단에 뭐 수급은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올해 연초에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팁 하나를 드리게 되면 작년 11월 말부터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시를 한번 보세요. 공시를 보게 되면 아마 자사주 매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결정이 나왔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자사주 매입이다.
기관 쪽에 증권사 쪽에서 들어온 거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통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나와요. 역성장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구조 상당히 좀 우량합니다. 지금과는 좀 더 가져가 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를 해야 될 포지션 자리대는 8,000원짜리대, 그 자리대에서는 한번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8,000원 자리대는 조금씩 챙겨가면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네트 갈게요. 6,050원에 비중 30%. 이쪽 섹터도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6,500원, 6,0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오늘이나 어제 뭐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일단 설정을 조금 해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6,050원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좋아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도 할 수는 있으니까.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렸어요. 밀리고 난 이후에 요 자리대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그 자리대가 어느 정도 자리대냐면 약 한 6,750원에 6,800원 자리대예요.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가 나왔죠. 근데 6,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050원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호가를 보고 하다가 넘어갈 거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요걸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11선을 지지했다가 5일선 지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5일선 자리대 깨진다라는 거는 11선 자리대도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를 보게 되면 6,200원에서 5,100원 사이대의 박스권역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서 손절할 것이냐를 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손절 대응을 못 하셨다는 얘기는 일단 초보분이 아니실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5,050원 좀 잡아드릴게요. 아마 그 자리대까지 빠지는 것보다는 6,700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6,700원 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니셈 갑니다. 4,500원에 비중 30%. 여기도 반도체 관련으로 한동안 굉장히 각광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유니셈도 최근에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과거 2018년도 때의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슈 때에도 52주 신저가 이 부분들 많았는데 이 자리대를 좀 지켜주는 2,900원 자리대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 속에서 반등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유니셈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스크러버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사에 대한 출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저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자리 숫자는 한 번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5,000원대니까 앞자리 숫자 바뀌면 6,000원대겠죠. 그 자리대에서 매도를 어디에서 할까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30% 비중이라면 저는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있겠죠. 그 자리대는 21선으로 좀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21선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1선이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상 체결 지수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926 정도까지 또 밀리네. 이게 보합권 강보합까지 올라왔다가 3시경부터 또다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건데 참 오늘 시장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동시호가에서는 지금 1922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참 요란하죠. 장 초반에 훅 밀린 뒤에 낙폭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을 합니다. 강하게 상승 전환을 한 뒤에 또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계속 나오네요. 이번 주에는 개인이 계속 사고요. 5,496억 원을 개인이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동반으로 매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맥을 못 추네요. 47,000원대에서 또 밀려 내려왔다가 48,000원대. 지금 이 추세를 계속해서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승 전환한 뒤에 계속 버티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역시나 상승 전환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호실적이 지금 계속 나온 종목들은 잘 달립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LG화학, 삼성 SDI는 계속해서 빠지고요. LG화학이 조금 더 빠지는 이유는 인도공장 좀 악재가 여전히 이렇다 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액수로 볼 때는 크지 않은데 일단 악재 자체로는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건 실적 잘 나온 뒤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오늘 조정이 좀 나오네요. 현대차도 운송장비 업종 자체가 오늘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볼까요? 코스닥이 0.08% 하락합니다. 684.48. 일단은 하락으로 다시 전환이 된 코스닥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은 의외로 온도를 셌습니다. 한번 쭉 크게 한번 밀리고요. 그 밀린 부분을 전부 다 돌리면서 강보합권까지 올라갑니다. 강보합권은 살짝 밀려 내려왔습니다. 수급 볼까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1,016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달리고요. 진단시약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젠, 수젠텍,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전부 다 오늘 상승폭이 괜찮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가운데 잘 달립니다. HLB만 조금 낙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상승 전환하네요. 알테오젠 하락하고 있었는데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SK머티리얼즈, KMW, CJENM 빠지는 가운데 CJENM은 연일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어느새 주가는 11만 3,2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시총 순위도 6위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약세로 양시장 모두 마친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동시효과가 얼추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좀 나와줬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좀 강했어야 될 종목군들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들 종목군들이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쪽의 선물 시장하고 같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했던 그런 모습들,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이 빠지면 한국 시장도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도 같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있어서의 특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업재 쪽 섹터는 아니에요. 굴뚝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전 이쪽 섹터는 여전히 보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신성장주들,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쪽도 추가 추경 얘기가 좀 있어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 옵션 만기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등하길 바라진 않아요. 포지션 자체가 지금 위아래로 한 1, 2% 정도로 맞춰져 있고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빠지게 된다라면 수익이 커지는 것보다는 손실이 커지는 그런 상황들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두리에서 좀 갖다 놓은 상태에서 종목장으로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생각보다 장 후반에 많이 또 내려갔네요. 보합권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0.68% 내렸습니다. 1922포인트대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 마감이네. 0.12% 내리면서 684.21포인트 거래 마감됩니다. 환율은 종일 오름세였는데 4원 30전 결국 올라가면서 1224원 8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지니틱스 갈게요. 4477번님께서 2,670원에 비중 20%를 지니틱스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2,600원대 초반, 2,670원에 예.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인지를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면 핀테크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을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0%,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총 주식 수가 3,500만 주예요. 자, 요거 좀 보면 총 주식수가 3,500만 주인데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저런 것도 우호 지분을 빼게 되면 약 한 1,200만 주가 되네요. 유통 물량 2,3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 이게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거래량만 따져보더라도 유통 물량은 몇 회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6,200만 주 3회전 시켰네요.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라는 얘기.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약 한 3,400원대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차 3,400원, 2차로 목표가를 잡게 되면 약 4,500원 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짜리 때는 한 2,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니틱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푸른기술 16,800원에 비중 10%. 여기도 대북주 아닌가요, 이것도? 그렇죠. 대북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6,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일단 뭐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과거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죠.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었고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우선적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61선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는 만약에 깨지게 되면 리스크가 좀 너무 커요. 10% 비중이 있으시니까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에요. 이 15,000원 자리대가 깨지는지를 좀 보세요. 만약에 이 15,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 12,000원대 초반, 즉 61선 언저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약 한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 때까지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른기술 15,000원을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K하이닉스 왔습니다. 78,400원에 비중 13%. 일단 좀 약간 관성의 법칙 같이 SK하이닉스는 8만 원 이하 내려가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해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 하셔요. 예. 그렇죠. 이게 대체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고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잘 나왔죠.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만 보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싸죠. 근데 좀 더 무겁죠. 주식 수가 원체 많으니까. 예.
오늘도 삼성전자는 밀렸는데 SK 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 박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밀리게 된다라면, 즉 박스 하단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움직이거나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하이닉스도 박스권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차적으로 한 87,000원 자리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근데 78,000원 자리대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봤다, 그렇게 보신다라면 최소 6개월 이상 가져가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목표가는 다시 한번 10만 원 자리대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뭐 6개월 뒤에 바로 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96,000원 자리대에서 10만 원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87,000원대, 88,000원대 좀 길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95,000원에서 10만 원 자리대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듣고 왔습니다. 노랑풍선 왔거든요. 13,800원에 비중 20%. 이게 사실은 여행사들이 이번에 힘들다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주가도. 예, 상당히 힘든, 여행사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요 앞에 서울경제 출연이 좀 많아서 요 앞에 그냥 오셨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주인이 이 하나투어 지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요즘 어떠냐. 근데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럴 정도라면 여행 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가격적인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4월 달에 있어서의 대량 거래 터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대를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집성 거래량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자리대를 깨지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도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3,8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요 시기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러프하게 보게 된다라면 61선 자리대죠. 1,600원 자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13,000원 언저리대, 즉 121선 언저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구보네님께서 현대차 93,000원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장에서 가장 잘 못 가는 종목들을 굳이 꼽자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인 것 같은 게, 개인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게 결국에는 짧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의 성향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 이게 원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해요. 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빠진 주식을 사고, 또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4~5%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당히 많아요. 93,0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현대차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다만 이제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선방을 할 거냐가 관건이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게 언제 정상화가 될 거냐, 이 부분들이에요. 사실 현대차의 기본적 분석으로만 보게 되면 싸요. 상당히 좀 싼 부분들이 있고,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0.3배, 0.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건, 거래소 상장에 있는 주식군들 산업재 쪽 섹터 중에 0.5배 이하권역인 종목군들 태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싸게 평가받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현대차를 뭐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를 했다라면, 저는 현대차 쪽보다는 부품이나 장비 쪽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더 어떨까라는 좀 판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뭐 모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스 하단 자리대 약 한 33,000원 정도, 상단 자리대 1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좀 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튜브로 테스 왔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29,900원의 비중 20% 장기로 이분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오픈 채팅방에 계시다 유튜브 들어오신 분 같은데요. 테스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제 테스 탐방도 다녀왔어요. 이거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데 테스 탐방을 가서 CFO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견줄 상대는 원익 IPS다라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테스하고 원익 IPS하고 이 사업 구조나 이 부분들은 사실 원익 IPS가 한 더 단계는 앞서 있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물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슷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사업군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익 IPS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스도 오늘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는데 장기로 보는데 왜 오늘 몇 % 빠졌니? 오늘 또 얼마나 빠졌니? 이걸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기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그러면서 굳이 뭐 이걸 하루하루에 연연해 하시는데 HTS 덮어놓고요. 연말에 까보세요. 연말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로 보다라면 일봉 보지 마시고 월봉 보면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체크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적어도 손실은 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좀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이게 마음대로 네.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 항상 HTS 보면서 얼마 올랐나 하는데 예. 그게 직업병이라 저는 그렇다 쳐도 본업이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그렇죠. 그 가지시라라는 그렇죠. 좀 말씀이신 편하게 거죠.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테스 지금 공시 보니까 뭐 특허권 취득 관련 내용도 조금 전에 3분 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다음 봅니다. LG 헬로비전 2300번님께서 4,850원의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컨텐츠 종목군들이 한 번쯤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시진핑 방한을 할 것이다. 방한을 하게 되면 한년영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컨텐츠 쪽이나 엔터 쪽이나 뭐 게임 뭐 이런 쪽이 있어서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부분들로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 때를 어느 정도 이제 벗겨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8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오늘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시진핑 주석이 방한 일정을 뭐 조율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CJ 헬로비전도 반등의 흐름들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온 부분들이에요.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4,000원짜리 때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자면 한 5,500원짜리 때 그 자리 때부터는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듣고 왔고요. 두산 퓨얼셀 8,000원의 비중은 40%. 이 종목 요즘에 많이들 접근하셨을 겁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시가가 상당히 급등 출발을 했어요. 매수가가 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근데 아침 방송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두산 퓨얼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초가 부분에 있어서는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챙기면서 가시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었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매도가 좀 나와준 그런 모습이에요. 매각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온 그런 사항들인데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고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긍정적이다. 그러면 8,000원짜리대에서 이 고점권역에 매도를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오늘 저가 자리대 한 9,400원 언저리가 좀 될 거예요. 이 자리대가 깨지면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이 1,500원 요 이상 한번 돌파 시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좀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비케어 갑니다. 7,750원에 비중은 70%. 이 종목도 뭐 사실 상한가 가고 지금 원격 의료 관련해서 네. 어마어마한 급등 보였죠. 7,7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잘 사신 거 이것도 아니에요? 잘 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매도하기가 힘들어요라는 말씀들을 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에 사갖고 머리카락 이렇게 세워갖고 그 꼭대기에 절대로 못 팝니다. 그러면 적당한 타협점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TV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세요라는 부분들을 항상 많이 접할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5일선 자리대가 항상 많이 빠져 있을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30분 봉을 보세요. 30분 봉을 보게 되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62평이나 122평을 깨지 않고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 7,000원대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61선 자리대, 62평 자리대가 깨지는 자리대인데 그걸 러프하게 잡았을 때 한 9,2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9,250원 정도. 그 자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500원 이상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가가 깨진다라면 좀 리스크 관리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고, 비중이 70% 좀 많아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챙기면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